저번 회차의 내용은 첫 번째 내가 뭐가 부족하고 뭘 더 해야 되는지, 두 번째는 환경, 사장을 할 수 있는 이 그릇의 환경이 맞는가, 앞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맞는가, 이런 걸 파악을 해봤고, 지금 오늘 회차는 목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실제로 이 정도의 목표를 낼 수 있나,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회차입니다. 3분 정도 간단하게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대표님이 해주신 이 과제를 보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를 정하는 부분 자체가 현실적인 부분을 인지할 수 있게 이런 질문들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 질문들을 통해서 내가 가능성이 있는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홀 매장, 테이크아웃 매장의 선택 이유, 그리고 반셀프, 셀프 인테리어 어떤 거 할 건지, 총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예산, 그리고 대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하고자 하는 평수 어떻게 되는지, 이걸 파악을 해서 실제로 우리가 이 금액 가지고 할 수 있는지, 혹은 불가능한지, 더 필요한지, 어떤 곳에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질문을 보고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상권, 입지 예측, 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건데, 좀 어려우실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입지를 이미 정해두신 분들, 이미 가게 하고 계신 분들이나 이제 이런 분들은 내가 실제로 가게를 운영을 하고 있는 곳 찾아보시면 되고, 아니면은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곳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입지 예측을 해서 시뮬레이션 돌려보는 겁니다. 가게를 실제로 우리가 한두 개 보는 게 아니라 최소 30개 이상은 보고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준비가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연습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상권, 이거에 대한 일단 개념을 알아야 돼요. 상권은 이 큰 범위를 이야기하는 게 상권이고, 입지는 작은 범위. 예를 들어서 저희 매장으로 치면 광진구 구이동의 먹자골목 어떤 곳, 이게 입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권이랑 입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상권, 어떤 입지 형태는 어떤지, 뭐 평수는 어떤지, 형태 같은 경우에는 내부가 어떤지, 뭐 이런 부분이겠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예산, 뭐 지금 돈 얼마나 지금 준비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파악을 한 걸 가지고 내가 하려고 하는 이런 컨셉에, 이런 상황에 어느 정도 구현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볼 수 있는 거고, 이게,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이 진짜 중요한데, 이게 뭐냐, 이제 우리가 목표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알고 들어가야 되느냐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매출 4배 공식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예산이 5천만 원 있다고 예를 들어보죠. 5천 곱하기 4를 하면 2억이 되고, 12로 나누면 1660만원. 이거를 31로 나누면 55만원이다. 4배는 벌어야 먹고 살 정도 되더라고요. 4배 아니고, 여기서 저는 이 이상 6배, 4배, 6배, 8배 그 이상으로도 가야 되는데, 최소 4배의 효율은 나와야 된다. 이걸 무조건 목표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내가 이거 목표를 처음부터 정해놓고 이걸 못하면 그냥 진짜 말도 안 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고민을 엄청나게 세워야 된다, 이겁니다. 처음부터, 시작하기 전부터 알아야 된다는 거죠. 1차 목표 제가 정해드렸어요. 이렇게 지금 1차 목표를 먼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 우리는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픈업이라고 하는 이 사이트 있어요. 네이버에 치시면 오픈업 나오는데, 여기에 지금 내가 차리려고 아까 임의로 정했던 가게 있잖아요. 여기 이 주변 경쟁사, 여기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뭐 음식점이든 뭐 그냥 나랑 다른 분야더라도 다 검색을 한번 해보고, 여기에서 실제로 매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300m 반경으로 지도를 원형으로 체크를 했다고 가정을 하고, 그 안에 모든 가게 매출을 다 적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카페도 있고 뭐 음식점도 있고 다 있겠죠. 거기에 적어서 주변에서 어느 정도의 매출이 나오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라는 겁니다. 계산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한 건당 객수, 잔수를 체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1000만원 매출이 나왔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하루에 33만원에서 여기에서 이제 아메리카노 금액, 예를 들어 3,000원 매출을 잡았다고 치고, 보통 한 2분 정도 오시니까 6,000원이죠. 이 33을 나누면 55팀의 객수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주변 경쟁사를 파악해서 내가 얼만큼의 이 객수가 나올 수 있는가, 이거를 알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판매하는 이 상품이 뭐 가격이 일정 부분 정해져 있을 수도 있고 조금 더 낮을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를 파악을 해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파악을 해서 내가 실제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입지에 내가 이 정도 목표를 가지고 이걸 낼 수가 있는가,
된다.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걸 알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만약에 안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이 단체 주문 유도를 어떻게 할 건지, 객단가 증대를 어떻게 시킬 건지, 재방문 유도를 어떻게 할 건지, 이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계획을 쭉쭉쭉쭉 만들어서 이제 이걸 어떻게 구현을 할 건지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표에 대한 부분은 정말 뭐 몇 번을 얘기해도 사실 너무 중요한 내용인데, 이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내가 어떤 이제 이런 객단가를 올릴 수 있는 현실적인 상황을 파악해서 어떻게 올릴 수 있을지, 이 목표를 실제로 이제 이뤄내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들을 할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마고치가 한 과제를 한번 보고 실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서 좀 어떤 부분이 어려웠는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내용 좀 이해 안 되시는 거 좀 있으셨어요? 이건 엄청 쉽죠, 사실. 쉬운데 처음에 저도 이거 단가 계산하는 거 좀 헷갈렸어요. 그래서 근데 한번 해보고 나니까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이해가 가더라고요. 되게 중요한데 이걸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렇게 영상을 여러 번 돌려봤어요. 그리고 따라했어요. 아, 여기서 나누기 2를 하라고 정지시키고 나누기 2 하고 이렇게 하니까 돼요. 이렇게 막연히 말로만 들으면 엄청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근데 보면서 따라해야 돼요, 이건. 맞아요. 이게 직접 실천을 한번 해보면서 네. 무조건 해봐야 돼요. 그죠? 네. 그래야지 알 수 있어요, 무조건. 그래서 한번 꼭 해봐야 된다. 먼저 홀 매장, 테이크아웃 매장 이제 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게 있었는데, 오피스 상권으로 하려고 하시고 상권 음료를 빠르게 빼서 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오피스 상권을 사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반셀프 인테리어 선택한 이유 같은 경우에는 반셀프 하려고 하시는 거고, 실제로 도면 그리고 이제 업체 반셀프에 대한 준비를 잘할 자신이 있어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반셀프 같은 경우에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경험적인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금전적인 부분,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우리가 되돌려 받는 건 사실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식으로 또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반셀프 인테리어의 경우에는 금액적인 부분이 제일 컸던 것 같고, 아무래도 예산이 빠듯하다 보니까 이걸 인테리어에 쓰기보다는 제가 조금 더 저에게 효율적인 기기 구입을 하는데 조금 더 할애를 한다든지, 그다음 지금 매장을 제가 인테리어 업체에 맡겨서 했는데 그분들한테 그렇게 다 맡겨도 제 손이 안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 맞아요. 제가 알려드리거나 제가 신경을 쓰고, 또 제가 신경 쓰지 않으면 그분들은 그냥 해놓고 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2번, 3번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인테리어 업체를 맡기든 반셀프를 하든 제 손이 닿고 제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건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 비용 절감을 하는 게 금액적인 부분에서 가장 큰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저는 가능하다면 최대한 소자본 창업을 하는 걸 이제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망하더라도 뭐 진짜 인테리어는 어차피 못 돌려받는 거고, 재산적인 부분에 투자를 했다고 하면은 특히나 이제 보증금 그런 것들을 어차피 돌려받을 수 있는 거니까 조금 더 안전하게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 취지에 대해서도 어떻게 접근을 하시면 좋을지 말씀을 한번 이제 드려봤고, 두 번째 이제 예산, 우리가 얼마나 예산이 있나, 5천만 원 대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오피스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5천 가지고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당연히 상권이 좀 형성되어 있거나 유동인구가 많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건물의 가치나 이런 것들이 높을 텐데,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뭐 월세는 좀 높아도 괜찮다고 사실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보증금입니다. 보증금이 한 3천만 원 이상 무조건 아마 나오게 될 거고, 잘 찾으면은 뭐 권리 같은 경우에도 시설 포함한 약간의 권리 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보증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최소 그래도 2, 3천만 원 정도는 대출을 더 하시는 게 좋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대출이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 대비해서 대출이 그걸 넘어가면 저는 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 고정지출이 너무 많아지면 그거 심리적으로 좀 되게 힘들기 때문에 뭐 재투자를 한다거나 더 나아가기 위한 시도들을 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이런 특성에 따라서 분명히 다를 수 있기는 하지만, 이런 오피스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금액이 필요할 것으로 좀 보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도 있지만 동네 상권에 들어가서 협의점을 찾았거든요. 왜냐면 돈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동네 상권이지만 주변에 이제 그 오피스가 있는 쪽, 그래서 점심 매출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았는데, 오피스에만 들어가려고 하시면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 실제로 한번 나중에 오픈업 자료 추가로 부동산 매물을 보시면 이런 부분도 충분히 좀 이제 내가 실제로 얼만큼이 더 필요하겠구나 알 수 있을 거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그런 현실
현실적인 부분 파악해서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지 같은 경우에 피스 입지로 광화문, 여의도, 용산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주신 것 같고 5천만 원에 4배 이제 더 만약에 하시겠지만 5천만 원을 쓴다고 했을 때 4배 2억이 되는 거고 2억에서 이걸 12 나누면 1600에서 지금 일수로 계산해서 쉬는 날까지 해가지고 파악을 해보셨을 때 67만 원이 된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해서 내가 이걸 무조건 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진짜 알고 있고 못 알고 있고가 내가 그럼 이거 못 내면은 진짜 난리 나는 거거든요. 그냥 이제 운영이 안 되고 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적성을 알고 어떻게 하면 더 늘릴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 한 잔당 뭐 예측 해봤을 때 주변에 이제 파악을 해보신 거겠죠. 3,000원 기준에서 이렇게 하려면 67만 원의 매출이 나와야 되려면 224잔을 팔아야 되고 이게 224잔에 2명씩 온다고 가정했을 때 112팀이 와야 된다. 현실적으로 주변에 상가 파악을 해봤는데 매출이 이렇게 나오는 데가 없고 그리고 112팀 이제 상가를 볼 때 우리가 매출 가지고 계산을 하기도 하지만 내가 직접 들어가야 되는 상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만큼 들어가는지도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112팀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맞나. 근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112팀이 올 수도 있겠지만 안 올 확률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서 우리가 단체 유도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단체를 유도시키고 어떻게 해서 객 단가를 올릴 건지 이걸 이제 파악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SNS 홍보 마케팅을 하시겠다고 말씀 적어주신 것 같고 샌드위치, 쿠키, 마들렌 뭐 이런 패키징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세트 메뉴, 디저트, 수제청, 뭐 이런 이제 생과일 음료 이런 식으로 좀 포인트 같은 경우에도 리뷰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단체 주문 유도 방법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체크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단체 주문 유도를 어떤 패키지 박스에 어떻게 음료랑 안에 뭐 어떤 빵과 어떤 샐러드와 뭔가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디테일한 파악을 한번 해보시는 게 이게 어차피 뒷부분에서도 다 똑같이 쓰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파악을 해보시면 조금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이제 이거를 유도 방법에 대해서도 좀 디테일하면 엄청 좋아요. 뭐 이것도 실제로 뭐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이런 클래스를 들어서 내가 이런 부족한 부분을 채우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고 부족한 부분들 혹은 필요한 부분도 어떻게 더 올릴지 그럼 음료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보시면은 더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것도 사실 조금 추상적인 거거든요. 이게 뭐 쿠키는 어떤 쿠키로 할 건지 마들렌은 어떤 마들렌 세트는 어떻게 다양화시킬 거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뭐 청도 어떤 청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서 생각 정리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 좀 해보시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셨다거나 어떤 생각이 드시는 부분이 있으셨는지 단체 유도 방법을 할 때 조금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변 상권에서 오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명확하게 내가 뭐 무슨 클래스를 들어야 될지 이런 것도 잘 파악을 하기가 힘들어서 이걸 하면서 아 내가 어떤 클래스를 들어보고 그러니까 다른 카페들은 어떤 세트를 팔고 있지? 명절에는 특수성으로 그때만 잠깐 어떤 명절 세트나 아니면 선물용 이런 걸 어떻게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요걸 하면서 좀 디테일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좀 막연해지는 것 같아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추상적인 부분을 배제하고 어떤 식으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려우면은 실제로 잘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소비자들한테 마음을 얻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을 해보시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보시면 참 좋고 그래서 이미지를 수집을 많이 하면 할수록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수집하는 습관을 만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거는 또 뒤쪽에 전문성이나 컨셉 파악하고 이 컨셉으로 차별점 만들고 소비자들한테 보여주는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보완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목표를 정한 걸 가지고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입지에 부족하다고 하면 어떻게 이걸 이제 객단가를 올려야 되고 이런 목표를 통해서 내가 달려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 에 대한 회차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하시면은 회차 내용은 성공인 거거든요. 네, 그렇게 좀 목표가 좀 그래도 디테일하게 정해지신 것 같죠? 들어보니까 실패한 것 같은데. 아, 왜요? 명확하게 되진 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전 이걸 작성할 당시에는 나 되게 계획성 있다 약간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듣고 나니까 이거보다 더 디테일하게 더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네. 네. 들어가려고 하는 입지가 정확하게 이제 어떤 입지고 그 인지를 하셨다고 하면은 성공입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진짜 이거 부족한 것 같은데 이거 더 좀 디테일하게 해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또 해서 객단가를 어떻게 올릴지까지도 추상적인 거 아니고 좀 디테일하게 보시면 훨씬 더 좋은 부분으로서 성공적인 창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 회차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